렉가이드 3.6기는 옛 RC가 특정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데 수용 가능한 방법과 판단 기준을 설명하는 규제 지침입니다. 문서 제목은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캐스크 현장 저장 안전성 분석 보고서 표준 형식 및 내용 렉가이드 3.6기 리비전 01입니다. 전체 범위는 적용 규정, 관련 지침, NRC 심사직원의 수용 가능한 접근법, 세부 기술 조건, 구현 방식과 참고 문헌을 포함합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렉가이드 3.6기는 NRC 규제 지침 3.6기, 그리고 NRC는 미국 원자력 규제 위원회입니다. 세부 기술 내용에서는 수용 가능한 적용 범위와 제한 조건,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 기술 근거를 함께 다룹니다. S, NUCLEARREGULATORICOMMISSIUNF 항목입니다. 세부 기술 내용은 적용 대상, 판단 조건, 예의 확인사항을 핵심 기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이 부분의 판단 구조는 NRC가 인정하는 적용 기준과 사용 전 확인 조건을 나누어 보는 데 있습니다. 실무 적용 시에는 세부 조건과 최신 인용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독점 방지 및 재정 검토 그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출판된 가이드의 사본은 인쇄소에서 현재 GPU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공공의 감독관으로부터 받은 의견을 고려한 후 발행되었습니다. 이 문서의 개선을 위한 의견과 제안은 언제든지 환영됩니다. WASHINGTON OC 2013781 전화 02-275-2060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개정될 점입니다. 서면 의견은 규제 출판물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발행된 가이드는 또한 국가기술부서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소개 10CFR 파트 7의 섹션 72.24 신청서의 내용, 기술 정보, 사용된 해결료 및 고레벨 방사성 이물질이 독립저장을 위한 라이선스 요구사항은 안전 분석 보고서 SAR을 파트 72에 따라 라이선스 신청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독립적 사용 후 연료 저장 시설, 수분 지형에 대한 보고서와 3.48 독립적 사용 후 연료 저장 시설, 건조 저장에 대한 안전 분석 보고서의 표준 형식 및 내용은 설치가 허가된 원자로 사이트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 SAR을 준비하는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규제 지침은 ISFSI가 민간 원자로와 함께 위치하고 사용 후 연료가 캐스크에 저장되는 경우 SAR을 준비하는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가이드에서 요구되는 정보의 대부분은 신청자, 전력 원자로 면허자 또는 사용 후 연료 저장 캐스크 판매업체가 이전에 NRC에 제출한 증명서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정보는 콜로케이션 원자로에 대한 최종 안전 분석 보고서 FSAR 또는 캐스크 판매업체가 제출한 주제별 안전 분석 보고서 TSAR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10CFR 파트 7위는 사용 해결료 및 꾸준히 방사성 폐기물 및 원자로 관련 GTCC 폐기물 독립저장 인허가 요건, SAR은 안전성 분석 보고서, 그리고 ISFSI는 독립 사용 해결료 저장 시설입니다. 추가로 FSAR은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입니다. 세부 기술 내용은 코드 조항을 단순히 인용하는 수준을 넘어 NRC가 인정하는 사용 조건과 확인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본 가이드에 요청된 정보의 표현은 원자로의 적절한 섹션 FSAR 또는 저장 캐스크 TSAR을 참조하라 간소화 또는 짧게 할 수 있습니다. NRC 직원이 참조를 위해 TSAR을 승인하고 사이트 특정 조건이 캐스크 TSAR 분석의 범위 내에 있으면 추가 NRC 검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SAR에 제시된 정보는 ISFSI 라이센스 신청에 적용되는 안전평가를 보여야 합니다. 다른 경우 제2건강물리학 프로그램, 훈련 프로그램, 비상계획, 보호계획에는 원자로에 사용되는 기존 계획과 프로그램이 ISFSI를 포함하기 위해 어떻게 개정될지 보여주면 정보 제출이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NRC 직원과 상담하는 것은 사용된 연료를 캐스크에 현장 저장하기 위한 SAR을 준비할 때 권장됩니다.
이 가이드는 NRC 직원이 10CFR 파트 7에 따라 사용 후 연료를 저장하기 위한 여러 신청에 필요한 SAR에 대해 수용 가능한 형식을 제시합니다. 이 표준 형식을 준수하는 것은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SAR 형식의 면허 신청은 면허 발급에 필요한 결과에 대한 적절한 기초를 제공하는 경우 직원에게 수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표준 형식으로 필요한 정보를 찾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직원 검토 시간이 더 길 수 있습니다. 본 규제 지침에 언급된 모든 정보 수집 활동은 본 가이드의 규제 기반을 제공하는 10CFR 파트 7의 요구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10CFR 파트 7의 정보 수집 요구사항은 OMPCLEARANC 이후 3150-132에 따라 승인되었습니다. 이 표준 형식은 신청자가 SAR에 필요한 정보의 유형을 식별하고 질서 있는 검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NRC은 신청자와 NRC 사이의 주요 기술적 커뮤니케이션으로서 사용된 연료 저장 시스템의 성격과 사용 계획을 확립합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OMP는 미국 관리예산처입니다. 세부 기술 내용에서는 규제 지침이 제공하는 판단 틀과 실제 설계 및 제작 기준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연결해서 봅니다. SAR은 현장의 사용연료 저장 시스템, 원자로 풀 저장 능력 제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캐스크 저장 장소, 캐스크 로딩 및 언로딩 시설, 현장의 캐스크 운송 포트를 포함해야 합니다. 원자로 풀이 캐스크 로딩 및 언로딩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만 논의해야 합니다. 이 논의는 일반적으로 원자로 시스템과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방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SAR에서 신청자는 사용 후 연료 저장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잠재적인 위험과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 관련 안전 여류를 포함하여 저장 시스템을 분석해야 합니다. 세부 기준은 ASME 코드 케이스의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규제적 의미와 기술적 한계를 정리합니다. 기존 시스템과 새로운 사용 연료 저장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ISFSI의 운영 SAR은 프로젝트의 모든 측면을 계획하는 데 운영 및 유지보수 활동을 수행하는 직원의 기능과 작업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여 운영에 대한 토론과 분석이 SAR에 제시되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주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관리 및 행정정책, 절차 및 통제 항목입니다. 제2. 기술 사양 포함 제한 인허가 조건 항목입니다. K. 해체 계획 3.2기 VI 항목입니다. 특허 정보는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특허 정보가 명확하게 식별되어 있고 신청자가 제출한 경우에는 10CFR 파트 2 라이선스 절차에 대한 국내 요청에 대한 관행 규칙의 섹션 사인 2.790 공개 검사, 면제, 공개 금지에 명시된 바와 같이 패스 시 요청을 취소하는 이유와 정당성을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스타일 및 구성 신청자는 SAR에 제공된 정보의 명확하고 간결한 표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섹션에서 요청하는 정보는 상호 참조할 수 있으며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SAR는 적어도 하위 섹션 수준까지 이 표준 형식의 번호 시스템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저자, 날짜, 페이지 번호를 포함한 참조는 텍스트에 있어서 중요한 경우에만 인용되어야 합니다. 참조된 참조가 사용된 페이지의 각주로 나타나거나 각 장의 끝에 나타나야 합니다. 목차와 주요 항목의 세기는 SAR의 각 권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숫자 값이 표시되는 경우 주어진 숫자의 정확도와 정밀도를 반영하는 유의수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적절한 경우 오류 또는 불확실성의 추정 한계가 주어져야 합니다. 낙원은 SAR 전반에 걸쳐 일관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사용법과 일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제한된 저장 시스템에 고유하지 않은 악어, 기호 또는 특수용어는 SAR에 처음 나타날 때 정의되어야 합니다. 3.2기 VII 그림, 지도, 다이어그램, 스케치,
그래프 등의 그래픽 표현은 정보가 이러한 수단으로 더 적절하게 또는 편리하게 표현될 수 있는 경우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ASME는 ASME입니다. 세부 기준에서는 표준의 문구와 NRC의 수용 조건이 실제 인허가 검토에서 어떻게 결합되는지 설명합니다. 이렇게 표현된 모든 정보가 읽기 쉽고 기호가 정의되어 있으며 그림이 정보의 각 항목을 해석하는데 시각적 보조가 필요한 정도로 축소되지 않도록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그래픽 표현은 주로 참조되는 섹션에 위치해야 합니다. 이후 그림 및 그래픽, 팔이 X11인치가 선호되며 접힌 완성된 사본이 8,2분의 1x11인치를 초과하지 않는 한 더 큰 크기도 허용됩니다. 이후 타이핑 페이지와 스타일, 마이크로필름이나 이미지 복사 장비에 적합해야 합니다. 3호 복제, 기계적 또는 사진 복제가 가능합니다. 모든 텍스트 페이지는 양면의 이미지가 머리에 인쇄되어야 합니다. 페이지는 표준 3H5L2 루즈 레이프 바인더에 펀치되어야 합니다. 페이지 업데이트 또는 수정 절차 데이터와 텍스트는 페이지를 교체하여 업데이트하거나 수정해야 합니다. 펜과 잉크 또는 컷 앤 페스트 변경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628 각 페이지의 변경 또는 수정된 부분은 바인딩 여백과 반대편 여백에 그려진 굵은 수직선으로 이루어진 변경 표시로 강조되어야 합니다. 이 줄은 실제로 변경된 부분과 동일한 길이여야 합니다. 보고서의 업데이트, 수정 또는 추가하기 위해 제출된 모든 페이지는 변경 날짜와 변경 또는 수정 번호를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 표시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세한 챕터를 검토하면 전반적인 설계, 건설 및 소모 항목 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각 개인의 상대적 안전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의 언어는 저장에 사용되는 연료 저장소의 유형이 하나뿐이라고 가정합니다. 각 캐스크 유형에 대한 설계 정보는 제3장에서 제공되어야 하며 제4, 5, 7, 8, 10장에서 분석됩니다. 1.1 세부 기준은 코드 케이스 적용 가능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제한, 예외, 근거 제시사항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1.1 소개 저장 시스템의 주요 특징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1.2 위치의 일반 설명 제한된 위치의 템의 요약 설명을 포함합니다. 어떤 추가 기능 시스템 때문에 안전에 그들의 관계에 특별한 관심이 될 가능성이 식별되어야 합니다. 1.3 일반 저장 시스템 설명 저장 케이크의 설명, 저장 케이크의 배열, 그리고 지출된 연료 저장 작업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 설명은 충전 및 배출 시스템과 같은 물건을 포함, 수단은 충전 케이크, 케이크 저장 케이크, 그리고 다른 저장 시스템 시설을 운송해야 합니다. 1.4 세부 기준은 적용 대상, 판단 조건, 예외 확인 사항을 핵심 기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중요한 점은 수용 가능하다는 표현이 조건 없는 사용 허가가 아니라 정해진 제한과 근거 확인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위점 1.1에서는 원문 조항의 기술요건과 규제 지침의 해석상 역할을 분리해서 살펴봅니다. 위점 1.1 사이트 위치 저장 시스템의 배치를 위한 사이트의 위치는 현장의 다른 건물과의 관계에서 설명되어야 합니다. 저장 시스템이 위치하는 주와 카운티는 강, 호수, 지역 도로망과 같은 눈에 띄는 자연 및 인공 특징에 대한 저장 시스템의 위치와 관련하여 식별되어야 합니다. 추가 지도는 사용된 연료 저장 시설 근처에 제한된 또는 기존 건물, 도로, 철도, 시내, 연못, 전송 라인을 설립하는 방향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시하기 위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2.1.2는 신청자가 제시해야 하는 설계 및 제작 근거와 NRC가 인정하는 사용 범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2.1.2 사이트 설명 저장 시스템 사이트의 지도가 포함되어야 하며 사이트 경계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 적절한 비율로 해야 합니다. 저장 시스템의 중요한 특징과 사이트 경계 사이의 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제어 영역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그 영역은 기존 시설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제한된 저장 위치에서 제어 영역 경계까지의 거리는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저장 캐스크의 제한된 위치에 대해 설명된 속성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사이트와 주변 지형은 적절한 패턴에 의해
표면 배수의 성격을 나타내는 윤곽 지도에 설명되어야 합니다. 식물 TIVE 커버와 표면 토양 특성은 잠재적인 침식과 화재 위험을 나타내기에 충분히 설명되어야 합니다. 3.123 최근 인구조사 데이터에 기초한 인구 정보는 저장소에서의 거리와 방향의 함수로서 인구 분포를 보여주도록 제시되어야 합니다. 예측된 미래 인구 변화는 저장 시스템에 제한된 수념을 통해 지정되어야 합니다. 2.1.4에서는 ASME 코드 케이스의 실무 적용을 위해 확인해야 할 조건과 문서와 포인트를 설명합니다. 2.1.4 인근 토지 및 수질의 사용 최소 8km, 5마일, 반경 내의 인근 토지 및 수질의 사용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농업, 유제품, 산업, 주거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시해야 합니다. B. 운송 사고에 따른 화재 항목입니다. 2.3.2는 적용 대상, 판단 조건, 예외 확인 사항을 핵심 기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따라서 기준 자체와 적용 조건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2.3.2.2는 적용 대상, 판단 조건, 예외 확인 사항을 핵심 기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2.3.3은 수용 가능한 방법이라는 표현이 실제 적용 조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2.3.3 현장 기상 측정 프로그램 현지 데이터를 개발하고 운영 중에 외부 농도를 추정하기 위해 수행 프로그램은 사용된 연료 저장 작업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 어떤 경우 공기 중 폐수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정보는 측정, 사용된 장비 위치 및 고도의 설명, 장비 성능 사양, 보정 및 유지 보수 절차 및 데이터 분석 절차를 포함해야 합니다. 2.3.4에서는 NRC 지침이 제시하는 수용 가능한 방법, ASME 코드의 기술 요건, 신청자가 제시해야 할 근거를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지역 지형이 가질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거리의 함수로 상대 농도의 감소를 보여줍니다. 확산 방정식과 확산 추정에 사용되는 매개 변수를 설명합니다. SAR에는 캐스크 설계 기초와 캐스크 성능 기준과 관련된 지표 및 지하수학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논의는 이 정보를 캐스크 취급, 저장 시스템 작동 순서와 관련시켜야 하며 강, 시내, 호수, 댐, 지하수 및 그 사용과 같은 현장 수학적 특징을 특징 지어야 합니다. 명확성을 위해 필요한 지형도를 제공해야 합니다. 콜로케이션 원자로에 대해 제출된 문서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2.5는 코드 케이스를 적용할 때 지침의 역할과 코드 요구사항, 인허가 신청자의 입증사항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2.5 지질학 및 지진학 지역과 저장소의 지질학적 및 지진학적 특성, 수행된 조사의 성격, 조사 결과, 결론, 정보원의 식별을 제공해야 합니다. 적절한 경우 표와 읽기 쉬운 그래픽으로 서면 설명을 보완해야 합니다. 이 섹션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동시에 설치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FSAR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섹션을 검토하고 참조해야 합니다. 이 SAR에서 결론의 간략한 요약을 제공해야 합니다. 2.5.1에서는 수용 가능한 적용 범위와 제한 조건,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 기술 근거를 함께 다룹니다. 2.5.1 기본 지질학적 및 지진학적 정보 저장소에 대한 기본 지질학적 및 지진학적 정보를 제시해야 합니다. 전문 논문, 지도, 출판 보고서, FSAR, 개인 통신 또는 기타 출처에서 얻은 정보를 참조해야 합니다. 이 섹션의 자료는 적절한 경우 2.5.3 섹션에 포함되어 상호 참조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5.2 진동지상 운동 정보는 진동지상 운동에 대한 설계 기초를 결정하기 위한 데이터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선택되었습니다. MATION 및 결정은 명확하게 진동지상 운동에 대한 설계 기초를 설정하는데 필요한 범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SAR의 다른 부분에서 제시된 정보는 상호 참조될 수 있으며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정보는 토론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5.3은 코드 조항을 단순히 인용하는 수준을 넘어
NRC가 인정하는 사용 조건과 확인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2.5.3 표면 결함 현장에서 표면 결함을 설명하는 정보는 텐CF-R 파트 100 원자로 사이트 기준의 방법이나 접근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제시되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정보와 결정의 요약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정보의 대부분은 FSAR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참조되어야 합니다. 2.5.4에서는 기재 지침이 제공하는 판단 틀과 실제 설계 및 제작 기준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연결해서 봅니다. 2.5.4 지하 재료의 안정성 지진 설계와 관련된 암석 및 토양 진동 운동 중에 저장 구조물 기초 아래의 안정성에 관한 정보를 제시해야 합니다. 저장 지질학적 특징이 저장 캐스크 이치 기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유형의 정보를 평가해야 합니다. 모든 경사면의 안정성에 관한 정보와 적절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자연 및 인공, 절단 및 채우기 모두 그 실패는 저장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보는 경사면 특성에 대한 설명, 광산 경사면 안정성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분석, 코어 보링의 로그, 압축 사양을 포함해야 합니다. 주요 캐스크 설계 기준 본장에서 선택한 캐스크의 유형에 대한 주요 설계 기준을 신청자가 설정해야 합니다. 설계 기준에 대한 설계 기초를 논의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캐스크의 선택 유형을 기반으로 한 경우 각 유형은 다음 섹션 중 하나 이상에서 분석되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사용 후 연료 저장을 위해 선택된 캐스크는 캐스크 판매업체가 제출한 주제 안전 분석 보고서 TSAR에서 분석되었을 점입니다. 3.1은 ASME 코드 케이스의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규제적 의미와 기술적 한계를 정리합니다. 3.1 캐스크의 목적 캐스크, 그 기능, 저장 용량, 저장될 연료의 종류를 설명합니다. 3.1.1은 적용 대상, 판단 조건, 예외 확인 사항을 핵심 기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규제적 의미는 사용 가능한 방법과 추가로 입증해야 할 사항을 분리해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3.1.2 일반 운영 기능 전반적인 기능 저장 시스템 운영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보의 캐스크의 헌장 처리, 운송 포트,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유틸리티 서비스를 포함해야 합니다. 3.2 환경 조건 및 자연 현상에 대한 설계 기준 안전의 중요한 캐스크 구성 요소에 대한 설계 기준은 강조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으로 식별됩니다. 설계 기초는 기상학, 홍수, 지진 활동, 주변 온도 범위 및 태양광 등의 주제를 포함해야 합니다. 캐스크 TSAR의 적절한 색선 피크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참조가 적절할 수 있습니다. 변이 속도와 같은 설계 토네이도에 적용 가능한 설계 파라미터, 설계 압력 차이 및 관련 회전 속도를 지정합니다. 규제 지침 1.76 원자력 발전소의 토네이도를 위한 설계 기준 시간 간격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2.1.2에서는 표준의 문구와 NRC의 수용 조건이 실제 인허가 검토에서 어떻게 결합되는지 설명합니다. 3.2.1.2 구조에 대한 힘의 결정, 폭풍과 바람의 부하를 헬멧에 있는 힘으로 변환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인자화된 하중이 사용되는 경우 토네이도 하중에 사용되는 하중 인자의 선택에 대한 기초를 제공해야 합니다. 토네이도 추진 미사일의 크기, 질량, 에너지, 속도, 기타 매개 변수를 선택해야 합니다. 별표 구조, 시스템, 안전에 중요한 부품의 미사일의 잠재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분석을 제시해야 합니다. 3.2.2 수위, 홍수, 설계 범람이 없는 지역에 캐스크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정수 효과와 운동량 및 항력과 같은 동적 현상을 포함하여 최대 범람 가능성, BMF에 의해 발생하는 힘으로부터의 설계 하중을 논의합니다. 3.2.3 지진 설계 캐스크 및 캐스크 저장 패드의 지진 해석에 사용되는 설계 기준 및 파라미터는 이 섹션에서 제시되어야 합니다. 캐스크가 토양 지지 구조물에 저장 패드에 위치하는 경우 토양의 깊이를 기반함 위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 섹션은 또한 지진 해석 방법과 캐스크의 뒤집기 모멘트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을 논의해야 합니다.
3.2.4는 코드 케이스 적용 가능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제한, 근거 제시 사항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3.2.4 스노우 및 얼음 충전은 최대 스노우 및 얼음 충전이 헬멧에 의해 수용될 수 있도록 사용되는 설계 및 운영 충전 기준을 설명합니다. 3.2.5에서는 원문 조항의 기술 요건과 규제 지침의 해석상 역할을 분리해서 살펴봅니다. 3.2.5 합성 하중 기준, 합성 하중에 대해 기계적 및 구조적 무결성을 제공하기 위해 선택된 기준을 설명합니다. 합성 하중 접근법을 사용하는 경우 각 하중 구성 요소에 대해 선택된 하중 인자를 포함하여 캐스크가 노출되는 하중 및 하중 조합을 정의해야 합니다. 하중 조합과 모든 하중 인자에 사용된 설계 접근법을 지정해야 합니다. 죽은 하중과 실제 하중과 같은 캐스크에 작용하는 하중뿐만 아니라 지진, 홍수, 토네이도 미사일, 허리케인, 눈과 얼음 효과와 같은 자연현상으로 인한 설계 기반 사고 하중과 하중을 설명합니다. 침투, 구조적 불연 속성, 높은 열경사의 지역 영역 등의 국소 영역에 대한 효과를 검사하는 데 사용되는 설계 하중 조합은 열 효과, 크리프 및 수축의 영향 및 기타 관련 효과와 같은 시간에 의존적인 하중과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하중 개수 1.0의 궁극 강도, 접근법의 사용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별표 뉴렉 0800의 3.5.1.4 섹션 III의 사항,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안전 분석 보고서 검토를 위한 표준 검토 계획은 핵 원자력 규제 사무실의 핵 규제위원회, 이러한 데이터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합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뉴렉 0800은 뉴레그 0800입니다. 3.3.1은 신청자가 제시해야 하는 설계 및 제작 근거와 NRC가 인정하는 사용 범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3.3.1 일반 사이트 조건, 작동 조건 또는 기타 요구 사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용된 럴로 저장 시스템의 설계에 대한 특별한 고려 사항은 식별되어야 합니다. 환경의 방사능에 통제되지 않은 방출이 없도록 보장하기 위해 사용될 각각의 폐쇄 방법에 대해 논의합니다. 선택된 릴리스 한계가 참조 문장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충분합니다. 현재의 관행이 한계를 현재의 관행을 초과하는 경우, 개발 및 분석에 기반한 평가 및 설명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명시적 숫자 또는 일반적인 조건으로 작업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상 및 비정상적인 조건에 대한 용량 표준을 보여주는 캐스크에 적합한 냉각을 제공하기 위해 선택한 기준을 설명합니다.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히 선택된 주요 캐스크 장비 항목에 대한 설계 기준을 명시합니다. 테스트 가능성과 주요 임대를 제공하기 위해 특히 기능에 중점을 두고 선택된 계측에 대한 설계 기준을 논의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취급 및 보관 조건 하에서 아주 임계 상태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공되는 적절한 안전 여유와 관련된 관련 기준을 제공합니다. 3.3.4.1에서는 ASME 코드 케이스의 실무 적용을 위해 확인해야 할 조건과 문서화 포인트를 설명합니다. 3.3.4.1은 적용 대상, 판단 조건, 예외 확인 사항을 핵심 기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핵심은 코드 요구를 충족했다는 주장과 NRC가 요구하는 보안 조건을 별도로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유해 정보를 지원하기 위해 선택한 오류 응급 기준을 정의합니다. 분석에 사용되는 검증 모델 및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연료 및 재료 시설에서 핵분열 물질을 사용한 작업에서의 핵 임계 안전은 임계 계산의 검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3.3.5는 수용 가능한 방법이라는 표현이 실제 적용 조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3.3.5 방사선 보호 설계 기준의 일부는 3.3.2 섹션에서 논의되었습니다. 추가 방사선 보호 설계 기준을 제공합니다. 매년 집단 복용량, 인간 복용량의 추정치를 제공, 헬멧 작동, 유지 보수, 수리 및 분해와 관련된 집단 복용량을 포함합니다. 시간 및 거리와 같은 특별한 규정이 포함될 때 점령 지역의 설계 복용량 비율을 결정합니다. 집단 복용량의 추가 감소가 실용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입니다.
3.3.6 화재 및 폭발 방지 안전 기능이 성공적으로 신뢰할 수 있은 화재 및 폭발 조건을 완전히 견딜 수 있도록 선택된 설계 기준을 제공해야 합니다. 3.3.7 재료 취급 및 저장 사용 후 연료 저장에 대한 설계 기준을 설명합니다. 특히 냉각 요구 사항, 임계점, 오염 제어를 다룹니다. 손상된 연료봉을 감지하고 취급하는 기준을 논의합니다. 3.4 저장 캐스크 설계 기준 요약 저장 캐스크 설계 중에 사용된 설계 기준의 요약을 제공합니다. 이 요약은 기준의 봉투를 식별해야 하며 표 형식으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고려되는 저장 캐스크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보여 기존의 원자로 운영하에 로드 중 하나를 얼로드, 저장, 파트 72 라이센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1에서는 NRC 지침이 제시하는 수용 가능한 방법, AES-ME 코드의 기술 요건, 신청자가 제시해야 할 근거를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4.1은 적용 대상, 판단 조건, 예외 확인 사항을 핵심 기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이 대목에서는 허용 여부보다 어떤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4.2 저장소 1호 분석 이후 일반적 분석 및 설계 절차 및 폭발 효과, 정상, 특수 하중 및 하중 조합, 3호 저장 기초 하중 패드 및 구조물에 대한 허용 비정상 및 편향 및 변형 응력을 포함하여 토네이도, 지진, 화재에 대한 저장소 설계 기초 및 설계 절차를 제공합니다. 4.2.1 구조 설계 기반 및 엔지니어링 사양 저장 구조를 설명합니다. 4.2.2 스토리지 사이트 레이아웃 스토리지의 기능과 레이아웃 사이트를 보여주는 상승의 엔지니어링 그림, 계획을 제공합니다. 레이아웃에 적합한 명칭을 가진 레이아웃의 공간 및 장비 식별 데이터를 직접 포함합니다. 스토리지 사이트의 모든 기능을 연결하는 데 필요한 섹션 그림을 포함합니다. 4.2.3은 코드 케이스를 적용할 때 지침의 역할과 코드 요구사항, 인허가 신청자의 입증사항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4.2.3 스토리지 카스 설명 사용된 연료 저장소의 카스 또는 유형에 대한 요약을 제공합니다. NRC에 의해 참조를 위해 승인된 주제 항구 TSAER에 대한 적절한 카스에 대한 참조, 안전 분석은 TSAER 검토가 적용되는 방법을 보여주는 토론을 다시 합니다. 충분합니다. TSAER가 검토를 위해 제출되지 않은 경우 또는 스토리지 카스가 식별되지 않은 경우 카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평가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4.2.3.1에서는 수용 가능한 적용 범위와 제한 조건,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 기술 근거를 함께 다룹니다. 저장 헬멧의 기능을 설명하고 성능 목표를 논의합니다. 장비 스케치와 엔지니어링 그림을 사용하여 헬멧의 다양한 구성 요소를 식별합니다. 운영 직원이 방사선으로부터 보호되고 중요한 중요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되는 헬멧의 다양한 구성 요소에 대한 논의를 포함합니다. 헬멧의 내부 구성 요소를 설명합니다. 헬멧 모임과 같은 헬멧 모임을 설명합니다. 다른 장비와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계 조건을 제공합니다. 이 정보는 특정 헬멧에 대한 TSAER에 포함될 수 있으며 NRC에 의해 승인되면 참조될 수 있습니다. 사용된 설계 코드와 특징이 정상 및 사고 조건에서 충분한 안전 마진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필요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4.2.4는 코드 조항을 단순히 인용하는 수준을 넘어 NRC가 인정하는 사용 조건과 확인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계측 플로우 시트를 사용하여 저장 시스템과 관련된 계측 및 제어 기능에 대해 논의합니다. 계측 시스템이 정상 작동, 비정상 작동 및 사고 조건에 대한 예상 범위 내에서 안전에 중요한 변수 및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합니다. 사용된 연료 저장소의 적절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는 안전 기능의 중복을 설명합니다. 감시 및 제어가 필요할 수 있는 변수 및 시스템은 1호 폐쇄 누출 표시, 2호 캐스크 액체 수준, 3호 캐스크 압력, 4호 영역 방사선 및 공기 중 방사능 수준을 포함합니다. 방사선 제어 시스템의 계측 및 주요 임대의 테스트 가능성을 위한 조항을 논의합니다. 계측 및 방사선 제어 시스템이 어떻게 안전하게 설계되었는지 또는 분리, 에너지 또는 동력의 손실 또는 불리한 환경 조건과 같은 결함 조건을 나타내는지 설명합니다. 4.3 운송 시스템 원자력 발전소의 사용연료 운반 시설에서
저장소로 운반된 연료통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운송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텐시 FR 파트 7에 따라 운송 시스템에 대한 허가를 받고 텐시 FR 파트 7일에 관련된 허가를 피하기 위해서는 운송 시스템이 전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4.3.1에서는 규제 지침이 제공하는 판단 틀과 실제 설계 및 제작 기준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연결해서 봅니다. 4.3.1 기능 운송 시스템과 구성 요소의 기능을 설명합니다.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성능 목표를 논의합니다. 4.3.2 구성 요소 교통 시스템 구성 요소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개인 장비 멘트 스케치, 엔지니어링 그림 및 계획을 사용합니다. 필요한 경우 국가적으로 인정된 코드와 표준을 식별하고 11장에서 논의된 품질 보증 프로그램에 의해 다루어질 표준 형식의 특징을 표시합니다. 전송 패치는 사이트 지도에 경로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4.3.3 설계 기초 및 안전 보증 사용된 설계 기초 및 코드 및 사양은 정상, 불규칙 및 사고 조건에서 충분한 안전 마진이 제공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안 조건 및 인터페이스는 배치된 원자로 지출된 연료 수조 및 저장 장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사용된 기능에 대한 토론을 포함하여 운영 직원이 방사선 및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4.4는 ASM 이 코드 케이스의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규제적 의미와 기술적 한계를 정리합니다. 예상 작업자 기능과 작업을 정상, 비정상, 비상 상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토론은 제한 작업 성능 보조, 통신, 특수 장비, 그리고 이러한 기능과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시스템과 그 인터페이스가 안전하게 운영되고 유지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사용될 수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기능과 작업에 대한 분석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4.4.1, 4.4.2, 4.4.3, 4.4.4 항에서 제공되어야 합니다. 안전에 중요한 다른 시스템은 4.4.5 항에서 분석되어야 합니다. 이 섹션에서 요청된 일부 정보, 예를 들어 무거운 부하 및 크레인 용량과 관련된 기술 사양은 FSAR 또는 배치된 원자로 운영 라이센스와 관련된 다른 문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4.1에서는 표준의 문구와 NRC의 수용 조건이 실제 인허가 검토에서 어떻게 결합되는지 설명합니다. 4.4.1 로딩 및 얼로딩 시스템 캐스크에 연료를 로딩하고 캐스크를 밀봉하고 캐스크를 저장소로 운반하기 위해 준비하는 데 사용되는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이 섹션에는 캐스크를 얼로드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와 장비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FSAR에 수록된 원자로에 대한 참조는 프레젠테이션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로딩 및 얼로딩 시스템의 기능을 설명하고 시스템의 성능 목표를 논의합니다. 시스템의 설계 및 작동 특징을 설명합니다. 개별 장비 스케치, 엔지니어링 도면, 장비 위치의 레이아웃 및 안전을 달성하기 위해 설계에 부과된 한계를 사용합니다. 원자력 발전소 운영과 공유되는 구성 요소를 식별합니다. 캐스크 탈출 및 백필링, 캐스크 냉각 및 얼로딩 중 원유 제어와 같은 로딩 또는 얼로딩 작업을 위해 캐스크를 준비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를 설명합니다. 사용된 연료의 안전한 처리를 보장하는 설계 기능을 설명해야 합니다. 정상, 비정상 및 사고 조건에서 안전에 충분한 마진을 보장하는 설계 기초, 코드 및 사양을 제공합니다. 다른 시스템 또는 구성 요소와의 백업 조건 및 인터페이스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공합니다. 이 시스템은 원자력 발전소의 사용 연료풀에서 캐스크를 로드하고 제거한 후에 캐스크를 탈오염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4.4.2.1은 코드 케이스 적용 가능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제한, 이해, 근거 제시 사항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장비와 인력에 대한 제거 시스템의 기능을 설명합니다. 시스템의 작동 특징과 제거에 사용될 수 있은 제거 기술 및 각 기술의 한계를 논의합니다. 4.4.2.2에서는 원문 조항의 기술 요건과 규제 지침의 해석상 역할을 분리해서 살펴봅니다. 캐스크 탈오염 시스템의 구성 요소, 리치 시스템이 다른 서비스 및 유틸리티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식별 장비의 주요 항목과 작업장 레이아웃의 엔지니어링 도면을 제공합니다. 유틸리티 공급 및 분배 시스템은 도면과 계획에 설명되어 있어야 합니다. 스토리지 시스템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다른 시스템을 식별합니다. 사용될 시스템의 부분, 그 기능, 그리고 기능이 어떻게 달성될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1개 이상의 구성 요소가 분자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다면 개별 구성 요소의 상호관계와 이들이 시스템 내에서 결합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분류 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조, 시스템 및 구성 요소는 저장 헬멧 및 방사선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4.6은 신청자가 제시해야 하는 설계 및 제작 근거와 NRC가 인정하는 사용 범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4.6 폐쇄 계획 시설 및 사이트에 대한 정보의 청소를 위한 제한된 관행과 방법, 사용된 연료를 제거한 후 잔류 방사성 물질의 처리, 합리적인 제공하기 위해 만든 재정적 조치를 포함하는 제한된 폐쇄 계획을 제출합니다. 폐쇄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은 설계 및 운영 기능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저장 시스템 운영 2장에서는 저장 시스템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일반적인 계획을 제공합니다. 잠재적으로 위험한 운영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어떻게 운영을 수행하고 사용된 연료 저장 시스템의 독립성을 유지할 것인지를 나타내기에 충분한 자세한 내용을 제공해야 합니다. 인적 요인을 고려한 ISFSI 운영에 대한 분석을 제공해야 합니다. 5.1.1에서는 ASM 코드 케이스의 실무 적용을 위해 확인해야 할 조건과 문서와 포인트를 설명합니다. 5.1.1 설명 외부 방사선의 모니터링, 내부 및 외부 온도 모니터링, 캐스크 실 누출, 캐스크 구조 악화에 대한 정기적 검사, 내용물의 책임과 보안 등 로딩 전에 사용된 연료와 저장 캐스크의 상태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수단을 설명합니다. 이 설명에는 저장 중 및 언로딩을 위해 이동하기 전에 저장 캐스크의 무결성을 평가하는 수단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실수를 고려한 ISFSI 운영의 분석은 정상, 비정상, 사고 조건에 대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인력의 수와 유형, 그들의 기능과 작업, 장비, 작업성과 보조 및 작업 부하를 고려해야 합니다. 클레이드가 깨진 연료의 취급은 비정상 사건으로 간주됩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제8장 사고 분석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작업의 순서도 2장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 논의에는 캐스크 샘플링, 플러싱 및 방사성 물질의 경납 건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1.2는 수용 가능한 방법이라는 표현이 실제 적용 조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5.1.2 흐름도 위의 설명을 지원하기 위해 작업의 순서와 그들의 제어를 보여주는 흐름도를 제공합니다. 작업의 설명을 제공합니다. 안전 및 신뢰성 분석은 다음과 같은 시스템에서 수행됩니다. 이 분석은 설계 및 운영 기능, 절차 및 관련 지원 문서 및 연구에 대한 다른 토론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저장 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에서 비판성을 방해하는 데 사용되는 주요 설계 기능, 절차 및 특수 기술에 대한 요약을 제공합니다. 비정상 작동을 감지하는 데 사용되는 계측기에 대한 요약 설명을 제공합니다. 설명에는 테스트 가능성, 중복성, 시스템 고장 조건, 정상 및 예상 비정상 조건에 대한 작업자 반응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1.3.3은 적용 대상, 판단 조건, 예외 확인 사항을 핵심 기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수용성 판단은 코드 케이스의 기술 내용과 신청자가 제시하는 정당화 근거가 함께 맞물릴 때 성립합니다. 5.2 제어실 및 제어 영역 적용되는 경우 제어실 또는 중앙 패널 소모 연료 설치를 설명해야 합니다. 어떻게 알려질 것인지 설명, 특정 비정상적인 조건 적절한 인력을 해석해야 하는 방법, 그리고 어떤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5.3에서는 NRC 지침이 제시하는 수령 가능한 방법, ASME 코드의 기술 요건, 신청자가 제시해야 할 근거를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5.3 사용 후 연료 책임 프로그램 사용 후 연료의 수령, 재고, 이치, 처리, 취득, 이전을 보여주는 기록 시스템과 기록에 대한 설명을 제시해야 합니다.
사용 후 연료의 특수 핵물질 함량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 후 연료 저장소는 별도의 재료 균형 영역이어야 합니다. 5.4는 코드 케이스를 적용할 때 지침의 역할과 코드 요구사항, 인허가 신청자의 입증사항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5.4 사용 후 연료 운송 사용 후 연료를 저장소로 운송하는 수단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운송 차량과 도로 위치 및 건설을 포함하여 로딩, 언로딩 설명을 해야 합니다. 이물질 관리 제3장 기본적인 캐스크 설계 기준을 참조하여 방사성 이물질이 안전하게 경납 건물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기본 설계 기반과 지원 분석을 제공합니다. 합동 원자로의 기존 이물질 처리 시스템은 저장 시스템 방사성 이물질을 처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계, 용량, 운영 제한 및 절차에 관한 정보는 원자력발전소의 FSA 아래 이 섹션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제출된 흐름도 및 다이어그램은 상호 참조될 수 있습니다. 방사선 보호 2장은 방사선 보호 및 정상 작동 및 예상 운영 사건, 방사성 물질 취급, 포장, 이동, 처리, 저장 및 폐기, 유지 보수, 일상적인 운영 감시 및 보정 포함, 동안 운영 인력에 대한 추정 방사선 노출에 대한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ESA 아래 다른 장 또는 콜로케이션 원자력발전소의 FSA 아래 참조 적절한 경우에 만들어야 합니다. 기존 ALARA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사용 후 연료 저장 시스템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은 이 장의 프레젠테이션을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7.1.2에서는 수용 가능한 적용 범위와 제한 조건,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 기술 근거를 함께 다룹니다. 직업 방사선 노출 ALARA 될 것입니다. 보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과 절차를 설명합니다. 방사선 보호 설계의 기초가 되는 방사선 출처와 그 크리값을 결정하는 기초를 설명해야 합니다. 차폐 계산을 위해 설명에는 동위 원소 조성, 0에서 최대 광자 에너지까지의 X선 및 감마선 에너지 그룹 및 각각의 광자 수율 및 출처 지오메트리에 의한 모든 출처의 테이블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저장소에 있는 소모된 연료 외에도 출처에는 저장 시스템 전반에 걸쳐 장비 및 저장 용기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7.2.2는 코드 조항을 단순히 인용하는 수준을 넘어 NRC가 인정하는 사용 조건과 확인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7.2.2 공기 중 방사성 물질 원인 운영 인력이 접근하거나 정상적으로 점유하는 지역에서 공기 중으로 옮겨질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의 원인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는 원자력 발전소의 사용 연료풀에서 발생하지만 저장 캐스크의 로딩 및 언로딩과 같은 저장 시스템과 관련된 작업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설명에는 정상 및 예상된 운영 사건 중에 정상적으로 운영 인력이 점유하는 지역에서 예상되는 핵종별 공기 중 방사성 물질의 계산 농도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7.3.1 스토리지 시스템 설계 설명 장비 및 시스템 설계 기능을 설명하여 광선에 대한 직업 노출이 ALARA이며 방사능 물질에 좁혀지기 위해 높은 수준의 통합 리티트가 얻어지는지 확인합니다. 스토리지 시스템의 스케일링 및 배열 그림을 제공합니다. 7.2 섹션에 설명된 모든 출처의 위치를 포함합니다. 특정 활동,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 및 예상 농도를 포함합니다. 배치는 방패벽 두께, 통제 접근 영역, 직원 및 장비 오염 영역, 오염 제어 영역 및 제어 유형, 교통 패턴, 건강 물리학 시설의 위치, 저장소의 공중 방사성 물질 모니터 및 영역 방사능 모니터의 위치를 보여야 하며 계산실의 위치를 보여야 합니다. 각 영역 및 활동에 대한 설계 방사능 복용량을 제공합니다. 방사능 보호를 위해 특별히 제공된 모든 장비를 포함하여 관련 시설 및 장비를 설명합니다. 7.3.2는 ASME 코드 케이스의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규제적 의미와 기술적 한계를 정리합니다. 휴대용 차 이 정보는 특정 캐스크 설계에 대한 승인된 주제별 보고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장 캐스크 차폐 설명 및 계산에 대한 주제별 보고서에 적절한 섹션을 참조해야 합니다. 3.6.2.22 고정된 영역 방사선 모니터 및 항공 모니터링 기기 및 그 배치에 대해 설명합니다. 방사선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경보를 위한 설정점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 및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보조 및 비상 전원 공급 장치,
사용되는 경우, 범위, 감도, 정확도, 성능 테스트, 에너지 의존성, 보정 방법 및 주파수, 경보 설정점, 기록 장치 및 탐지기의 위치, 판독 및 모니터링 기기에 대한 경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7.4 현장 집단 복용량 평가 각 방사선 영역의 연간 점유율을 표로 표시하고 값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사용된 연료 저장 시설과 관련된 기능에 대한 연간 집단 복용량의 추정치, 이날 EMS와 이러한 값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가정을 제공해야 합니다. 7.5 사이트 외 집단 복용량 ISFSI의 방사성 폐수가 현재 추정되는 사이트 외 집단 복용량의 1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ISFSI와 관련된 연간 집단 복용량, 인구당 복용량을 제공해야 합니다. 추정 방사성 폐수에 대한 세부 사항과 복용량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모델 및 방정식을 제시해야 합니다. 7.6에서는 표준의 문구와 NRC의 수용 조건이 실제 인허가 검토에서 어떻게 결합되는지 설명합니다. 7.6은 적용 대상, 판단 조건, 예외 확인 사항을 핵심 기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결국 검토의 중심은 코드 문구, 적용 범위, 예외 조건을 서로 분리하지 않고 함께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7.7은 코드 케이스 적용 가능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제한, 근거 제시사항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7.7 환경 모니터링 프로그램 사용 후 연료 저장 시설의 결과로서 필요할 수 있는 기존 환경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 및 추가 사항은 설명되어야 합니다. 이전 장에서는 안전성의 중요한 특징을 식별하고 논의했습니다. 이 장의 목적은 신뢰할 수 있는 사고 발생의 범위, 사소한 사고에서 설계 기반 사고, 및 그 원인과 결과를 식별하고 분석하는 점입니다. 각 상황에 대해 사고를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고려 사항을 설명하는 적절한 장과 섹션을 참조해야 합니다. AENS-IUANS-57.9-1984 독립형 소모 연료 저장 시설, 건조 저장 유형, 설계 기준 발표은 안전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설계 요구 사항을 확립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4가지 범주의 사건을 정의합니다. 첫 번째 설계 사건은 정상적인 운영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설계 사건은 설비의 수명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적용됩니다. 네 번째 설계 사건은 자연 현상 또는 낮은 확률 사건에 관련이 있습니다. 규제 지침 3.10 INDEP 인덴트 사용 연료 저장 설비, 건조 저장의 설계는 특정 예외 및 수정 사항을 제외하고 저장 모드로 건조 환경을 사용하는 ISFSI의 설계에 사용되는 ANSIUANS-57.9-1984를 승인합니다. 8.1에서는 원문 조항의 기술권과 규제 지침의 해석상 역할을 분리해서 살펴봅니다. 8.1 비정상 작동 이 섹션에서는 ANSI/ANS57.9984에 정의된 두 번째 유형의 설계 사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에는 시스템의 고장, 사소한 누출, 외부 전원에 제한된 손실 또는 작업자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섹션에서 논의된 사건의 결과는 제어 영역 예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원하는 세부 사항을 제시하기 위해 다음 형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ANSI/ANS는 ANSI/ANS 복합 분류입니다. 8.1.1 사건의 위치, 고장 또는 오작동의 유형, 관련 시스템 또는 시스템을 포함하여 사건을 식별합니다. FSAR에서 분석된 콜로케이션 원자력 발전소의 공통적인 사건은 결과가 동일한 경우 발전소의 FSAR의 적절한 섹션을 참조하여 목록에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8.1.1.1 사건에 가정된 원인 고려 중인 사건을 시작할 수 있은 사건의 순서와 순서에서 각 발생의 신뢰성 또는 확률이 결정되는 기초를 설명합니다. 논의는 보호 기능의 범위, 보호 기능의 실패의 영향, 그리고 시스템은 작동 안전 기능에 대한 크레딧을 보여야 합니다. 사건의 전체 과정에서 백업 보호 시스템의 성능을 분석해야 합니다. 논의는 또한 다른 시스템의 기능에 대한 크레딧을 취하고
실패의 결과를 포함해야 합니다. 주어진 분석은 연구 중인 사건과 관련된 보호 시스템의 독립적인 평가를 허용해야 합니다. 적절성 결과는 어떤 기능, 시스템, 인터록 및 제어가 안전에 중요한지 및 어떤 조치가 필요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8.1.1.2에서는 ASM 코드 케이스의 실무 적용을 위해 확인해야 할 조건과 문서와 포인트를 설명합니다. 8.1.1.3은 수용 가능한 방법이라는 표현이 실제 적용 조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결과의 범위 또는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어떤 시스템에 의존하는지에 의해 제공되는 보호의 여류를 설명합니다. 각 사건에 대해 정상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보정 조치를 제공합니다. 25. MREM 이상의 잠재적인 방사선 복용량을 초래할 수 있은 신뢰할 수 있는 사고는 분석을 위해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분석은 직접 방사선 또는 방사성 물질이 제어 영역 내의 인력을 위험에 처할 수 있은 양으로 방출될 수 있는 상황을 다루어야 합니다. ANSIANS-57.9-11하는 세부 사항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 형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고, 관련된 저장 시스템의 위치 또는 부분, 사고 유형을 식별합니다. 이 정보에는 분석 모델, 흐름 경로 식별, 실제 컴퓨터 목록, 입력 데이터의 완전한 목록을 보여주는 그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수학 모델 및 디지털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목록의 상세한 설명은 요약만 제공되고 참조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 재고의 분포 및 분량은 원인에서 이물질 시스템으로 방출된 것으로 가정됩니다. 원문 P35 구간에서는 NRC 지침이 제시하는 수용 가능한 방법, ASM 코드의 기술 요건, 신청자가 제시해야 할 근거를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계산 방법, 멘트 성능, 계측 응답 특성, 장비 또는 광산 효과의 불확실성에 대한 고려 사항은 다른 결과를 결정하는 평가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결과 및 결과는 어떤 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보호의 각 분석 마진에서 파생된 결과의 범위 또는 크기를 제한하는 데 의존하고 있습니다. 각 사고에 대해 분석의 보수적인 계산의 결과를 논의, 사고 후 거리와 시간의 함수로 통합 방사선 노출에서 개인에게 잠재적인 전신 및 중요한 장기 복용량을 제공합니다. 8.3은 코드 케이스를 적용할 때 지침의 역할과 코드 요구사항, 인허가 신청자의 입증사항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8.3 안전 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사이트 특성 요약 형태로 안전 분석을 가지고 사이트 특성을 설명하고 이러한 사용된 연료 저장 시스템에 대한 안전에 적절한 여유의 영향을 고려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운영의 수행 사용 후 연료 저장 시스템의 운영 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어떻게 운영을 수행하고 기술적으로 유능한 직원이 행정 및 운영 절차 및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실행을 제공하기 위해 주로 유지될 것인지를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세부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FSAR에 참조된 콜로케이션 원자로의 적절한 부분을 참조하는 표현이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및 설계, 시공, 품질 보증, 시험, 운영 및 기타 관련 활동에 관한 기업의 기능, 책임, 권한을 설명해야 합니다. 설계 및 시공, 품질 보증 기능 및 운영을 위해 설립된 신청자의 내부 조직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엔지니어링 기술 인력의 임무, 책임, 권한을 설명하고 인원수와 품질 검증, 교육적 배경, 학과, 관련 기술 경험을 기재하며 외부 컨설턴트로부터 제공될 기술 지원을 명시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사용할 경우 이러한 지원 그룹의 구체적인 책임 영역과 기능 작업 규정을 제공해야 합니다. 9.1.2 운영 조직, 경영, 행정통제체계 이 섹션은 구조, 기능 및 사용 연료 저장 시스템 운영 조직의 책임을 설명해야 합니다. 9.1.3 인력 품질 검증 요구 사항 현장 저장 시스템 인력에 대한 제한된 최소 품질 검증 요구 사항을 설명합니다. 요구된 품질 검증 및 직원 인력의 품질 검증 및 품질 검증의 변경 사항은 발생의 날씨에 제시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주요 운영, 기술 및 유지 보수 최소 품질 검증 감독 인력을 명시해야 합니다. 9.1.4 다른 조직과의 연락 여부 조직과의 협의를 논의하고
시스템 설계 및 건설, 장비 선택 저장소 사이트 선택, 사용 후 연료 저장 시스템에 대한 평가 등과 관련된 기술적 문제에 대한 전문 지식을 제공합니다. 또는 개발, 그리고 다른 정부 기관과 함께 만든 안전 추가로 어떤 협의도 제시되어야 합니다. 각 참가자 간의 인터페이스를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 또는 시스템을 포함해야 합니다. 9.2 시작 테스트 및 운영 사전 테스트 및 운영 저장 시스템을 설명합니다. 구조물과 장비의 무결성을 확인하고 안전 분석을 증명하기 위해 테스트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9.2.1은 코드 조항을 단순히 인용하는 수준을 넘어 NRC가 인정하는 사용 조건과 확인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9.2.1 시험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행정 절차 2로 시험 절차 및 지침을 준비, 실행, 검토, 승인, 이후 시험 결과를 평가, 문서화 및 승인하는 데 사용되는 시스템을 설명하고 신청자 및 계약자의 조직적 책임 및 인력 품질 검증을 포함합니다. 테스트할 작업, 테스트 유형, 응답 및 검증을 식별합니다. 저장 캐스크와 관련된 테스트는 로딩, 건조, 밀봉 및 얼로딩과 같은 작업 성격이어야 합니다. 9.2.3에서는 규제 지침이 제공하는 판단 틀과 실제 설계 및 제작 기준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연결해서 봅니다. 테스트의 목적을 설명. 2. 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요구사항, 책임 및 권한을 명시하고 3. 이전 장에서 논의된 설계 기반 및 기준에 따라 예상되는 대응을 정의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받아들일 수 있는 차이의 경계를 지정합니다. 수술 전 검사 결과가 예상 응답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 필요한 수정 조치를 논의합니다. 저장 시스템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는 것이 콜로케이션 원자력 발전소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합니다. 제한된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배치된 원자로 사용되는 지침 시스템 개발 옵션 검토는 사용된 연료 저장 시설의 분석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INPO 인증을 포함합니다. 제한된 프로그램에는 훈련을 포함해야 합니다. 입구 수준의 직원 능력은 표시되어야 합니다. 인력 분류를 지침 수준으로 식별합니다. 기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 및 추가 사항에 대한 설명은 프레젠테이션을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승인된 서면 절차에 따라 안전에 중요한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검토에 대한 설명, 3.6이 30 변경, 그리고 저장 시스템 운영, 유지 보수, 테스트 절차에 대한 승인 관행을 포함해야 합니다. 콜로케이션 원자로에 대한 절차 승인 시스템에 대한 참조는 프레젠테이션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9.4.2 기록 저장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관리 시스템을 제시합니다. 기존의 동일한 원자력 발전소의 비상 계획을 참조하고 사용된 연료 저장 시스템의 경우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성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9.6 물리적 보안 계획 사용된 연료 저장 시스템과 관련하여 NRC 승인 물리적 보안 계획에 대한 제한된 변경 사항에 대한 설명과 일정을 제공해야 합니다. 운영 제어 및 한계 사용 연료 저장 시스템의 운영 제어 및 한계는 저장 시스템의 안전평가에서 파생되며 모든 중요한 안전, 환경, 재료, 장비 및 플랜트 보호 측면을 포함합니다. 안전 및 환경 분석은 모든 작업이 특정 한계 내에서 수행되면 운영 중에 공공 및 운영 인력의 건강과 안전 및 환경 가치가 보호될 것이라고 결론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한계는 운영 제어 및 한계에 정의되고 설립됩니다. 라이센스 조건, 검토되지 않은 안전 문제, 직업 노출의 상당한 증가, 또는 검토되지 않은 중요한 환경 영향을 포함하는 변경 사항을 제외하고는 라이센스를 수정하지 않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운영 제어 및 제한에 대한 변경 사항은 NRC 직원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운영 제어 및 제한은 신청자가 제안하고 NRC가 기술 사양을 포함한 라이센스 조건의 형태로 검토하고 발행해야 합니다. 10.1은 코드 케이스 적용 가능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제한, 1. 근거 제시사항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10.1 제한된 운영 제어 및 한계 저장 시스템의 설계 기준 또는 조건 또는 기타 결정에 기초하여 그 변수 항목의 선택을 식별하고 정당화, 안전평가 및 평가의 결과로
시스템에 대한 운영 제어 및 한계에 가능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제한한 운영 제어, 한계 및 기초는 SARE 장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운영 제어 및 한계는 가능한 한 완전해야 합니다. 선택을 지원하는 기술 및 운영 조건을 포함한 숫자 값 및 기타 관련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각 제어 또는 한계에 대해 해당 섹션은 분석, 평가 및 제어 또는 한계를 설정하는 기초를 보여줍니다. NRC에 의해 발행된 각 허가서는 저장소에 사용된 연료를 저장하기 위해 기술적 운영 제한, 조건 및 공중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운영을 수행하는 데 부과되는 요구사항을 포함합니다. 운영 제어 및 제한은 신청자가 제안합니다. 제한된 제어 또는 제한에 대한 기초 또는 이유에 대한 문서가 SAR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NRC 직원에 의해 검토된 후 그들은 허가서의 일부가 되기 전에 필요한 경우 수정됩니다. 10.1.1 운영 제어 및 제한의 내용. 운영 제어 및 제한은 기술적 및 행정적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기술적 사항과 관련된 운영 제어 및 제한은 안전에 관한 제어 중요성이 있는 저장 시스템의 특징, 운영 파라미터, 시스템 또는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술적 사항과 관련된 운영 제어 및 제한은 ALARA 노출 수준 달성을 위한 환경 모니터링 및 제어 또는 제한을 포함해야 합니다. 10.1.2 운영 제어 및 한계에 대한 기초. 운영 제어 및 한계가 선택되었을 때 선택과 작동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요약 문서를 제공하여 정의되어야 합니다. SAR은 운영 제어 및 한계의 선택에 사용되는 기초를 보여야 합니다. 10.2 운영 통제 및 제한. 개발 제한에 대한 운영 지침을 필요로 하는 활동 및 조건의 범주는 10CFR 파트 7.2의 섹션 사인 72.44 라이센스 조건을 참조해야 합니다. 추가 범주는 신청자 통제에 의해 지정될 수 있으며 환경보호 또는 NRC의 경우 또는 공중보건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변수는 변수입니다. 성능과 무결성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10.2.2 작동 제한 조건. 이 범주의 작동 제어 및 제한은 두 가지 일반적인 1호, 장비 및 2호 기술 조건 및 특성 클래스를 포함합니다. 성능 제어 및 한계의 최저 수용 가능한 TEVE를 운영하는 것은 시스템 또는 구성 요소 및 구성 요소의 최소수 또는 작동 또는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시스템의 최소 부분을 설정해야 합니다. 10.2.3에서는 ASME 코드 케이스의 실무 적용을 위해 확인해야 할 조건과 문서화 포인트를 설명합니다. 10.2.3 감시 요구 사항. 안전에 중요한 시스템과 구성 요소를 보장하기 위해 감시 절차를 개발해야 합니다. 시험, 검사의 무결성은 성능 및 가용성 보정을 확인하고 장비의 작동이 기능 및 작동 한계 내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섹션에서 감시 절차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이 섹션의 주요 목표는 구조물, 시스템 및 안전에 중요한 구성 요소의 설계 변경이 개발, 검토 및 제어되는 방법을 보여주는 점입니다. 즉, 설계 및 설계 변경에 대한 검토 및 감사 시스템에 대한 설명입니다. SAR은 보관소에서 사용된 연료의 보관에 관련된 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 및 행정 시스템과 절차, 기록 보관, 검토 및 감사, 보고에 대한 완전한 설명과 논의를 포함해야 합니다. 적용 가능성, 제어 또는 제한이 적용되는 시스템 또는 작업은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합니다. 행동, 제어 또는 한계가 초과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행동을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기초, SAR은 모든 관련 정보와 항목의 선택과 그 특정한 가치 또는 특성을 지지하는 명확한 상세한 분석과 평가를 포함해야 합니다. 각 제어 또는 한계에 대한 기초는 지원 정보의 완전성과 유효성을 나타내고 제어 또는 한계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하기 위해 충분한 깊이로 정보의 요약을 포함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주제는 기초 섹션에서 논의에 적절할 수 있습니다. 원문 P42-44 구간은 수용 가능한 방법이라는 표현이 실제 적용 조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안전 한계는 종종 특정 장비에 의해 보호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주목되어야 하며 변수가 모니터링되고 제어되는 수단을 명시해야 합니다. 섹션 10 2.2에서 10.2.4까지 참조된 범주의 제어 및 한계에 대해서는 기초가 특히 중요합니다. 장비의 기능과 요구사항이 선택되는 방법과 이유를 여기에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감시가 이루어지는 수단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3.6234 주기적으로 감시가 필요한 경우 필요한 조치의 빈도에 대한 기초를 제공해야 합니다. 안전 한계와 정상 작동 영역에 관련된 여백과 기초를 명시해야 합니다. 작동 조건의 초과에 대비하여 보호하는 보호 시스템의 역할 절차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한계 또는 요인 시스템 반응, 작동과도, 오작동 및 오류와 같은 절차에 대한 간략한 논의를 포함합니다. 관련 제어 또는 한계에 대한 참조를 해야 합니다. 3.6235I 품질 보증 제72조 제지항은 안전의 중요한 구조물, 시스템 및 구성품에 대해 품질 보증, QA, 프로그램을 설립, 유지,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용 후 연료 저장 시스템에 적용할 QA 프로그램을 기술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안전의 중요한 시스템 및 구성품을 식별하고 QA 프로그램에 포함될 점입니다. 10에서는 NRC 지침이 제시하는 수용 가능한 방법, ASME 코드의 기술 요건, 신청자가 제시해야 할 근거를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10CFR 파트 50 또는 10CFR 파트 72의 SUBP-ARTG는 사용 후 연료 저장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이 QA 프로그램을 적용할 의도, QA 프로그램이 NRC에 제출된 날짜, 도켓 번호 및 NRC 승인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 NRC 직원이 신청자가 제출한 품질 보증 프로그램의 검토를 실시하기 위해 독립형 사용연료 저장시설 ISFSI 품질 보증 프로그램 10CFR72 별표 2라는 지사 기술직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문서는 현장 사용연료 저장시설의 품질 보증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일 복사본은 연료 사이클 안전지점, 핵재료 안전 및 보안 사무실, 미국 핵규제위원회, 워싱턴, DC 2555의 서면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3.6236 가치, 영향성 성명서 가치, 영향성 명세서 초안은 규제 초안과 함께 초안 가이드가 4월에 공개 코멘트를 위해 출판된 때 가이드, 태스크 C2314로 출판되었습니다. FIN, ELST, ETEMEN, T에 대한 가치, 영향 분리된 가치, 영향성 명세서의 변경사항이 필요하지 않았으므로 가치, 영향성 명세서 초안의 사본은 가이드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10CFR 파트 50은 생산 및 이용시설 국내 인허가 규정입니다. 렉가이드 3.62의 전체 취지는 규제 지침이 규정 자체가 아니라 NRC가 수용 가능한 방법으로 보는 기술적 접근을 제시한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에서는 원문 규정, 최신 리비전 포항 인허가 근거, 그리고 신청자나 인허가 보유자의 입증 책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